어르신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검은 콩. 제발, 이렇게는 드시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의 소중한 신장에 시멘트처럼 단단한 돌덩이가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도 신장 기능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더 든든하고 싹싹한 건강주치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진심을 담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비싼 시술이나 독한 약보다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 10년 더 젊어지는 비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의 마음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비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집 냉장고 구석에 있는 아주 흔하고 저렴한 어떤 재료 하나에 달려 있는데요. 이것만 제대로 활용해도 콩의 영양분을 2배로 흡수하면서 신장의 독소는 싹 씻어낼 수 있습니다. 고작 몇천 원이면 충분한데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낫습니다. 며칠 전 저희 진료실에 72살 김영자 어르신이 옆구리를 부여잡고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1년 내내 정성껏 검은 콩을 챙겨 드셨다는데 도대체 왜 신장에 딱딱한 돌덩이가 생겨 응급실까지 실려오게 된 걸까요? 어르신은 억울함에 눈물까지 글썽이셨지만 범인은 바로 어르신이 매일 무심코 곁들였던 어떤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위험한 조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반대로 신장을 튼튼하게 되살리는 기적의 검은콩 섭취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시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황금 레시피를 하나하나 펼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72 되신 김영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자연주의자셨지요. 평소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화학물질이라며 아주 멀리하셨고 오로지 산과 들에서 나는 천연식품으로만 몸을 고치겠다는 고집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정수리 쪽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1년 전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검은 콩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국산 서리태를 구해다가 직접 불리고 삶고 곱게 갈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매일 한 잔씩 드셨지요. 그것도 모자라 식사 때마다 짭조름한 콩자반을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그만 좀 먹으라고 말릴 정도였지만 김영자님은 이게 다 몸에 좋은 보약이라며 오히려 자식들에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권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김영자님이 저희 병원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으셨지요. 옆구리를 꽉 부여잡은 채로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서둘러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신장에는 딱딱한 돌덩이, 그러니까 신장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이미 위험 수준까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자님은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억울함에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평생 술 한 잔 안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지 않았으며 남들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좋은 검은 콩을 1년 내내 정성껏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신장이 이 모양이 되었냐며 한참을 울먹이셨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검은 콩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에 가까운 영양 덩어리이지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아주고 시스테인은 탈모를 예방하며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초가 되듯이 검은 콩도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김영자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검은 콩을 먹을 때 무심코 곁들였던 냉장고 속에 그 음식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같이 먹었던 우유 한 잔, 그리고 반찬으로 매일 집어먹었던 김치 한 조각이
뱃속에서 검은 콩과 만나 엉겨붙고 굳어지면서 서서히 어르신의 신장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줄어들고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조금씩 헐거워지기 마련이지요.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만큼 튼튼했으니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별 탈이 없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음식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 콩 두유 옆에 우유가 놓여 있진 않습니까? 콩밥 위에 짭짤한 젓갈이나 장아찌를 올려 드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김영자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면 그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고치면 신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무서운 진실과 함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단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박 원장, 아침에 바쁜데 검은 콩 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먹는 게 얼마나 고소하고 간편한데 그걸 먹지 말라니요. 심지어 카페에 가도 건강 메뉴라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맛은 정말 좋지요.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이 좋다고 계속 드시다가는 내 몸속에 커다란 돌덩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우리 몸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붙어서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장 결석, 즉 몸속에 생기는 돌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소고기와 콩은 둘 다 단백질이니까 같이 먹으면 기운이 불끈 나지 않을까 싶으실 겁니다. 저도 환자분들 식단을 점검해보면 소고기 뭇국에 콩밥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보석을 사자마자 문 앞에서 도둑이 채가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귀한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은데 이 녀석은 미네랄,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찰싹 달라붙어 버리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최악의 음식 궁합부터 하나하나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우유입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풍부하죠. 이 둘이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만큼 튼튼했으니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별 탈이 없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음식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 콩 두유 옆에 우유가 놓여 있진 않습니까? 콩밥 위에 짭짤한 젓갈이나 장아찌를 올려 드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최악의 음식 궁합부터 하나하나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박 원장. 아침에 바쁜데 검은 콩 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먹는 게 얼마나 고소하고 간편한데 그걸 먹지 말라니요. 심지어 카페에 가도 건강 메뉴라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맛은 정말 좋지요.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이 좋다고 계속 드시다가는 내 몸속에 커다란 돌덩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풍부하죠. 이 둘이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우리 몸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 붙어서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장결석, 즉 몸속에 생기는 돌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철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뚝 떨어지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도 줄어듭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소화력이 좋으니 가끔 섞어 먹어도 위장이 억지로라도 분해를 해내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인산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우유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소고기에는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질 좋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이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그대로 끌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소고기 사드시고 영양 가는 병이로 다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게다가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소고기와 콩은 둘 다 단백질이니까 같이 먹으면 기운이 불끈 나지 않을까 싶으실 겁니다. 저도 환자분들 식단을 점검해보면 소고기 뭇국에 콩밥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보석을 사자마자 문 앞에서 도둑이 채가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귀한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은데 이 녀석은 미네랄,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찰싹 달라붙어 버리죠. 신장이 24시간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박 원장,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 국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고들 하는데 검은 콩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4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손발이 저리고 근육이 마비되며 심지어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아 부정맥이 오거나 예고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손발이 저리고 근육이 마비되며
심지어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아 부정맥이 오거나 예고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지요. 혹시 지금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 답답하셨지요. 이제부터는 마음껏 드셔도 되는, 아니 꼭 이렇게 드셔야만 하는 기적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 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방법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박 원장,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 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 국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고들 하는데 검은 콩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요.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은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달걀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달걀에는 검은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60살이 넘어가면 근육이 곧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검은 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많은 분이 흰 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 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깎여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주는 것이죠.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의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의 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 비결인데요.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드셔보세요. 아까 제가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요. 콩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때 식초가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마치 뻑뻑한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드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금 시큼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천연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특히 60살이 넘어가면 근육이 곧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검은 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많은 분이 흰 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 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깎여 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자 어르신의 6개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완전히 다르셨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싹 빠져서 아주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안색이 정말 맑아지셨습니다. 첫 번째로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은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 비결인데요.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드셔보세요. 아까 제가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요. 콩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때 식초가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지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박 원장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때 달걀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달걀에는 검은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주는 것이죠.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의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의 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자 어르신의 6개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완전히 다르셨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싹 빠져서 아주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안색이 정말 맑아지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지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박 원장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첫째,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 하십시오.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영양소가 도망가며, 짠 음식과 만나면 신장이 터질 듯이 괴로워합니다. 둘째, 검은 콩의 최고의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현미로 혈당을 잡으세요. 그리고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쏙쏙 흡수시키십시오. 병원 가는 날을 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자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검은 콩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주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볼까요? 첫째, 검은 콩 드실 때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대신에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를 곁들여서 콩의 영양을 보약으로 만드세요. 마지막 셋째는 내 몸이 보내는 붓기나 통증 같은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 돌보는 일은 늘 뒷전이셨지요.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하루 딱 5분만 건강에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이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웃으시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이자 선물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세요.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1잔과 식초콩을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냉장고 확인하고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아들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전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싹싹한 건강 주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세요.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식초콩을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 가는 날을 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자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검은 콩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주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볼까요? 첫째, 검은 콩 드실 때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대신에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를 곁들여서 콩의 영양을 보약으로 만드세요. 마지막 셋째는 내 몸이 보내는 붓기나 통증 같은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 돌보는 일은 늘 뒷전이셨지요.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하루 딱 5분만 건강에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이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웃으시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이자 선물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냉장고 확인하고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아들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전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싹싹한 건강 주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랑합니다.